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회가 어제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교육청과 유니스트, 공공기관 등 주요 피감 기관들은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는 8일 국회 문체위가 울산에서 현장 활동을 벌이는데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의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시설 학교장애 성폭력 사건, 또 초등학생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냈다가 파면당한 교사 사건 등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8일 대전에서 국감을 받는 유니스트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며 허점이 드러난 입시정보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8일 울산을 방문해 현장 국정감사 활동을 벌입니다. 문체위는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또 장애인체전과 관련한 준비 상황과 열악한 체육 인프라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언양읍성과 병영성 정비와 복원,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세계 유네스코 등재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의 열악한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또 내년 전국체전이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울산지법과 가정법원, 울산지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울산항만공사가 13일 국회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또 한국동서발전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감도 11일과 15일에 진행됩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시는 울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는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혼식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 최대 33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노래 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PC방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시가 학교와 전통시장 확진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이동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로 학교나 전통시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장소에 이동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현재 울산의 임시 선별검사소는 울산 종합운동장과 문수축구경기장 등 5곳으로 여기에 10월 한 달간 이동 임시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신세계가 지난 30일 중구청을 방문해 지난달에 발표한 대로 상업시설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립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구청은 이미 발표한 계획과 차이가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 측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혀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혁신도시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날은 9월 30일. 중구청이 답변을 요구한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신세계 측은 임원을 직접 중구청에 보내 먼저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상업시설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립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국내외 유통 변화가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신세계는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울산 혁신도시 부지 개발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7월에 대전에는 신세계 IN 사이언스를 개관하고 경남 창원에는 2025년까지 스타필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과 창원은 되고 울산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세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세계는 중구청이 지적한 명확하지 않은 상업시설 규모에 대해선 기존 울산 지역 백화점보다 더 큰 영업 면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번에도 상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계획이 없다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9월 16일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고 배신감마저 듭니다. 신세계는 계속적인 성의 없는 내용의 혁신도시 부지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설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신세계는 설계 전에 중구청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설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구청도 조속한 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시설 계획 제시가 없을 경우 1인 시위나 협의회를 구성해 집단 항의나 불매운동 등 단계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세계는 올해 안으로 건축 설계를 시작하고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신세계와 중구청이 상업시설에 대한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 박도문 제울산 연합 향후회장과 성주향 부부상담연구 소장 등 7명에게 울산 시민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시민 헌장은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채영 선수가 낭독했고 미스트롯2에서 울산 아리랑을 열창한 가수 김다현 씨가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제7대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김갑수 전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신임 이사장은 지난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해 31년간 금융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서부영업추진부장과 울산영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김신임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생활과학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학년 학생 45명이 올해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습니다. 울산 생활과학고 보건간호과는 2019년 학과 개편을 통해 신설된 학과로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울산의 각 병원에서 780시간의 병원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해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또 보건간호과는 간호조무사 자격 이외에 병원 코디네이터, 건강보험심사 청구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해 미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70억 원 상생 기금에 대해서 집중 진단했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일부 어민단체에 상생기금 7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기자, 이제 이 문제 쭉 취재해 왔는데 70억 원이라는 상생 기금, 꽤 많은 돈이란 말이죠. 이 상생 기금이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자 5곳이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 라이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상풍력 반대 어민단체 한 곳에 내놓은 돈입니다. 라이더가 뭡니까? 이 라이다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조사하는 장비로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생기금을 수령한 해상풍력 반대 어민단체에는 지역 수산경영인 연합회 등 모두 11개의 소규모 단체가 소속돼 있는데 지금 이 180명가량이 이 돈을 나눠서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180명에게 돈을 나눠서 줬는데 어민들 사이에서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대표성입니다. 울산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인원은 모두 800명가량입니다. 더구나 해상풍력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어민단체도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이들 중 20%가량만 상생기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어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겁니다. 일부만 줬군요. 속된 말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먹냐 이런 얘기죠. 상생기금 수령 어민들은 자신들이 라이더가 설치되는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피해자이고 다른 어민들에게 단체 가입을 권유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측 어민들은 상생기금 수령자 중에 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해당 해역에서도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또 여러 단체에 가입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 등 여러 부당한 정황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단체 가입 권유도 없었다고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쭉 들어보니까 논란을 끝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체에 누가 속해 있는지 또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거 밝히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수령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곤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상생기금을 지급한 기준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현재 울산에만 해도 수십 개의 어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공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수협이나 지자체에 상생기금을 수령한 11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인원 규모나 구성원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어민단체는 그냥 동아리처럼 원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7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깐깐한 자료도 없이 처삼천 벌초하듯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해경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경에서는 지난 6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사가에 들어갔습니다. 예. 당시 상생기금 수령단체는 70억 원 분배 내역과 사용처가 담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 7월 해경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어민단체들의 진정과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이 단체가 지원금 목록으로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는데 이 돈 일부가 단체에 소속돼 있지는 않았지만 우호적인 어촌계 2곳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지금 자료로 나오는 사진은 논란의 어촌계 2곳 중 한 곳의 어촌계 통장 내역입니다. 네. 해상풍력 반대 대책이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상생기금 수령 어민단체는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는 어민들에게 지원금을 배분했다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는 이 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70억 원의 금액 중 단체에 배분한 50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의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시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과연 되는 사업이냐 이런 관심도 많은데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작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울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울산시는 논란 초기부터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 침범할 수 없는 범위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어민들은 70억 상생기금 관련 내용에 공무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사업 초기 어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중재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어민 중에 홧김에 하는 말이었겠지만 공무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일 것 같고요. 울산시가 민간의 영역이라 공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말도 수긍이 안 가는 말인데 해경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게 큰 사업이니까 사업 초기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 맞죠. 70억 상생기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동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울산 A팜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 울산 A팜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에서 오는 3일까지 열리며 이날치와 잠비나이 등 전문가 추천의 초이스 공연과 포럼회원국가 추진협의회가 추천한 울산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로컬리티 공연, 그리고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유망 아티스트들의 쇼케이스 공연 등 국내외 20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울산문화재단은 공연 좌석간 거리두기와 관람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진행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울산 시민들의 동물보호 공감대 형성과 반려동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울산 반려문화산업 박람회가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까지 개최됩니다. 어제 개막식에서 송철호 시장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1번지 애니언시티 울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료와 간식, 의류 등 다양한 반려동물 제품들이 전시되며 반려견 스포츠 대회도 개최됩니다. 2021 울산 옹기축제가 어제부터 오는 8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은 청년 옹기 토크 콘서트, 오는 3일에는 글로벌 옹기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집니다. 울주군은 축제 기간 옹기마을 입장도 최대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두고 굴착기 이동 과정에 유도자가 없었던 것은 회사 측의 잘못이라며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사고는 굴착기가 도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추정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남구청, 동구청이 최근 4년간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저질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시는 3건, 동구청은 5건, 남구청은 1건 등 모두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8,3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연 보고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남구청과 동구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